암천기로 돌아가는 길 어두운 하늘 나 유성문 전쟁에서 사선을 넘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길목에 서서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은 먹장 구름으로 온통 어두웠으니 일인지문 밀문의 문이 열렸으니 밀종천하 관선징앗 신비문주의 거보는 천하 안녕의 보보였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암천기로 프롤로그 곤륜문하 유성문은 마지막 전쟁을 치른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그는 전쟁만 끝나면 평화로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그가 복귀한 세상은 어둡기만 하였고 도대체 의인은 어디 있더란 말인가? 아, 의인은 간데 없고 악인만 청하 권력을 누리는 어두운 대지 위 유성문은 홀로 빛나고 있으니 말이다. 제12장 장안 태풍의 전조 2화. 정해상단주 정한우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는 자신의 무남동녀 외동딸을 회상하듯 근심의 얼굴이었는데 아무래도 그의 생각에 자신의 딸이 성장기에 있었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 같았다. 이제 정한우는 무당파 장문인에게 어렵게 말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이래전에 딸 아이는 혼례를 위해 장안 이수가 운영하는 금화전장으로 출발했고 무한정의 상단에서 마차로 장안까지는 능히 사흘이면 도착할 수 있으니 아이는 이미 도착해서 금화전장에서 신혼을 보내야 정상인 것을. 그런데 어제 금화전장에서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정의가 사라졌고 정의를 수행하는 무사와 마차 등은 모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호유, 아니, 이런 어찌. 그래서 저희 정예상단 본단의 소수 정예를 우선 급파해서 조사하던 중에 오늘 저녁에 기별이 왔습니다. 아이를 수행했던 무사들은 모두 노중에서 죽었다는 것이며 그동안 제가 많이 신임했던 상단의 왕수산 내당주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보고 받았습니다. 특히 상단의 최고 호법이었던 2명 천산이로도 아주 처참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 이 일을 어찌할꼬? 그런데 정의 상단의 단주 정한우는 이미 많은 시간 눈물을 흘렸고 힘든 감정을 추슬렀건만 정한우는 다시 마음을 고통이 밀려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으며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는데 참, 무당 장문인 원정진이는 마른 침을 다셨다. 잠시 후에 정한우의 말은 계속되었다. 그는 고통을 이겨내며 두 손을 꽉 쥐으며 말한다. 그런데 꼴꺽? 원정진이는 한은의 말을 기다리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런데 말이요. 우리 상단을 기습했던 무리가 장안 외곽에서 활동하는 산적의 무리로 보였고 장문인 여기에는 매우 큰 의문이 있습니다. 주판일살 왕수사는 내가 중수법인 내가 장력에 의하여 몸 안에 있는 장기가 모두 녹아내려 죽었는데 이는 일반 산적의 무리가 죽였다는 것이 말도 안 되며 실력으로 본다면 최소 삼갑자의 내공을 가진 자가 극양의 장력에 의해 왕수산이 죽었으므로 그렇다면 매우 심각한 것인데 저도 평소 주판일살이라는 명성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강호에서는 그를 죽일 수 있는 인물은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지요. 네, 맞습니다. 장문인. 그래서 제가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내일 시신이 우리 정의 상단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번 일이 단순하게 산적에 의해 이 말도 안 되는 사달이 일어났다고 생각지 않으며 또한 절대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매우 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상단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 것이겠지요. 네, 제 딸 아이를 수행했던 이들은 절대 평범한 무리가 아니며 강호 무림에서도 결코 이름 없는 시정잡배가 아닙니다. 물론 이번 행사에 온 힘을 다해 준비했고 왕수사는 특별히 쟁자수들도 꼼꼼하게 뽑았는데 역시 이들도 일반 쟁자수가 아니라 모두 무공을 펼칠 수 있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산적의 무리에게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 죽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정파 무가의 무사 중에 특무사가 모두 동원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상단주님,
그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정의 상단은 우리 무당과 함께한다는 것을 모르는 정파가 없습니다. 감히 무당파를 능멸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혹시 강호의 전대 노마나 숨은 은둔 고수가 뒤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역시 장모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내일 왕수산을 조사하면 어떤 연유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야광국에 사람을 보내서 활신의 청대 선생을 정했습니다. 아, 청대 선생을 말입니까? 그분이라면 사인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시체의 부검을 그만큼 잘할 인물은 없을 것이지요. 또한 랑하수사 이철심을 불렀습니다. 상단주께서는 중원의 무림의 최고 해결사를 불렀군요. 이철심이야말로 정사를 떠나서 중원의 모든 무공을 깨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심계가 너무 뛰어나 추적술 또한 무림 일절이 아닙니까?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나의 딸 아이를 찾을 것입니다.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다면 또한 나의 딸 아이에게 위해를 입힌 친구는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철저하게 갚아줄 것입니다. 정하느는 비록 침착하게 낮은 저음으로 말을 했지만 그의 말에는 깊은 한과 각오가 느껴졌으며 그의 두 눈은 붉은색 안광이 터져 나왔다. 어떤 녀석들이 벌인 일인지 모르겠지만 상단주의 복수의 무림은 한바탕 홍역을 치르겠구나. 무당파의 장문이는 정의 상단의 상단주 정하는을 보며 깊은 탄식과 함께 이마의 주름은 내 천자를 그리고 있었다. 이들의 내실은 호롱불이 비치며 왠지 모르게 아늑하였지만 하늘의 내기로 실내 공기는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으니 장안, 행화가 어기. 여름밤이 되었고 자시가 지나 축시로 들어서고 있었다. 물론 장안 도성은 포졸들이 구역을 막고 자정부터 종전까지 등화관제를 위해 종을 울리고 소리를 지르며 다녔다. 하지만 축시로 들어서고 있었기 때문에 이 행화가의 오가는 인적이 전혀 없게 되었다. 이 행화가는 이곳 장안 도성에서 태평가와 같이 매우 유명한 거리였다. 물론 성문이 찻방을 낸 태평가가 이 장안의 제일거리였다면 그 뒤를 따르는 거리가 바로 행화가였다. 밤은 깊었고 밤 공기는 제법 쌀쌀하여 한기가 느껴졌다. 오로지 별과 달빛만이 이 거리를 그림같이 비추고 있었는데 이 같은 밤거리를 쑥 몰아가며 낮은 보폭으로 뛰고 있는 자가 있었다. 그는 무엇 때문에 허리를 구부리고 뛰어가는 것일까? 그는 다른 사람에게 들키기 싫어서 암행하는 것과 같은데 무엇이 불편하지 허리를 숙이고 자신의 옆구리를 부여잡고 성큼성큼 뛰었다가 걸어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런 검은 인형을 자세히 보니 그가 달려온 거리에는 붉은 선혈이 떨어져 내려 핏자국을 바닥에 남기고 있었으며 그의 옆구리에서 시작된 피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아 그의 흔적을 따라 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한 오늘도 대박 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